네. 자, 이 교수님 앞에 정자나무 한번 비춰보세요. 이전에 시골에 이제 어르신들, 청년들입니다. 요즘은 70부터니까, 예. 청년분들 계십니다. 지금 조금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봉황단지입니다. 예, 시골이 이렇게 좋습니다. 정자나무 있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 교수님 창문 열고 오른쪽으로 비춰보세요. 네. 자, 지금 봉황 단지에 우리 어르신들은 눈고 싶어서 쳐다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교수님 좀 더 바깥으로 빼보세요. 예. 바깥에서 쭉 보시면 이게 이제 전체 봉황 단지 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전체를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이 교수님 좀 낮춰 보실래요? 예. 좀 빨리 가면 안 되니까 좀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자, 지금 이제 이 끝이 조금씩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중간 학수를 마치고 지금 수인기입니다. 전부.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교수님 더 낮춰 보세요. 더 아래로. 예. 더. 네. 지금 보시면 다 이제 이삭이 아래쪽에 잎집에서 볼록볼록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수인기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형주가 하나가 있네요. 예. 잘 한번 비춰 보세요. 네네. 여기도 있죠? 네. 자, 이형주들은 체크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교수님 이제 쳐보세요. 접고 이동하겠습니다. 예, 쭉쭉. 예.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잎색이 조금 전에 봤던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죠? 엽색이 좀 진합니다. 진하면 이 정도는 후반기 생육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병반이 그렇게 발생이 안 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작년에는 이상마름병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일병도 일부 있긴 있었고, 예, 안으로 당기세요. 그냥. 예, 크로징하고, 예, 또 이동하겠습니다. 예, 쭉 바깥으로, 네. 예, 이제 지나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이제 얕게 지금 걸러대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봉황단지는 아주 지금 실천을 잘 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친환경을 하시다 보니까 잡초가 쬐매 있습니다. 그죠? 네. 좀 시간 나시면 서늘할 때 미리 뽑아 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좀 늦었습니다. 잠자리 한번 보십시오. 말 그대로 생태 공원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모작을 했기 때문에 좀 늦게 심었습니다. 그래서 배 생육이 좀 거시게 합니다. 예. 지금 잎색은 엽색도로 보면 한 6 정도 되거든요. 조금 후반기 양분이 부족합니다. 이 경우는 알그름을 일부 시용을 하셔야 됩니다. 질소 기준으로 1kg 정도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박을 쓰니까 유박에 있는 질소 함량 기준으로 해서 1kg 정도로 하시고 요것은 충분합니다. 더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후반기 생육이 다소 불리해 보입니다. 지금 엽색도는 5 정도, 5.5, 6 사이니까 불리하죠. 자, 요것은 충분합니다. 더 비료를 하시면 안 됩니다. 유박이든 뭐든 시용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전부 이제 수인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더 이상 비료를 많이 하시면 문제가 발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봉황단지는 물 관리가 지금 얕게 걸러대기 잘 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어르신들이 청년이라고 했죠. 청년분들이 쉼터에 쉬고 계셔도 예, 일은 다 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편한 농법입니다. 지구 환경도 보존하고 또 이제
농사도 좀 게으르게 지을 수 있는 그리고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닦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품질 쌀이 뭐냐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첫째는 요즘은 밥맛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도입니다. 안전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농약을 가능하면 적게 친 것, 그러니까 지구 환경 보존하고 같이 가는 거죠. 예. 친환경이나 적어도 GAP 인정 받는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이제 도정하고 남은 쌀겨도 전부 재활용이 됩니다. 전부 산업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말씀 드려봅니다. 자, 이것은 안으로 이제 당기고 크로징 합니다. 자, 웅계 2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은 오른쪽으로 쭉 뺐어. 예. 자, 웅계 2구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여기에 좀 자주 들렀었는데, 올해는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바깥으로 좀 더 빼주세요. 네. 네, 됐습니다. 전체로 빗자주세요. 전체로. 예. 지금 여기 보시면 전체로 이렇게 보시면, 네, 옆색이 약간 옆색도계로 6 정도 되는 곳이 있고 한 8 가까이 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생육 시기에 따라 일부 다르긴 한데, 저쪽 뒤에는 이제 출수를 했네요. 저것은 이제 조생종입니다. 조생종은 제외하고 여기도 지금 완벽히 이제 출수가 거의 됐네요. 요 때를 이제 절반 정도 이삭이 폈죠. 이것을 이제 출수기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핀 것도 있고 안 핀 것도 있고 좀 말 그대로 들쭉날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균일하게 등숙이 돼야 나중에 쌀 완전 비율도 높일 수 있고 상품성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절대 이제 이걸 맹심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저 뒤쪽에는 벌써 출수를 했네요. 완벽히 출수를 해서 지금 등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방대한 면적을 약 200헥타르 되는 면적을 저희들이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상담이죠. 어떻게 보면 하고 있으니까 꼭 이 유튜브 채널 보시면서 인지를 하시기, 실천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출수가 완전히 요 뒤쪽 말입니다. 앞에 거 말고. 예. 뒤쪽은 완전히 출수가 됐죠. 예. 그런데 이제 앞에 거는 이 잎색이 좀 많이 약합니다. 옆색도로 보면 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양분 부족 현상이 지금 나타났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것은 시바르 300평 기준으로 질소 1kg 정도만 시용하시면 됩니다. 질소 기준입니다. 그래서 유박에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완화순 비료를 시용하시면 또 그렇게 질소 기준으로 꼭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잎이 보면 엽신이라고 하는데 이 위에 올라온 거, 엽신이 위로 통상적으로 다 고쳐서 있기 때문에 지금 후반기 생육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엽색이 너무 연하기 때문에 후반기 생육이 조금 불리하다. 그래서 질소를 과용하시지 말고 절대 10R 기준으로 1kg 정도만 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일명 이제 알그름이라고 하죠. 네, 자, 이교수님 이제 근접 촬영 한번 해볼까요? 예, 근접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근접 촬영. 예, 전부 이제 수인기죠. 수인기고 이것도 엽색이 좀 약합니다. 후반기 생육이 조금 불리하니까. 요것은 끈잎이 잎끝이 어떻습니까? 약간 누워 있네요. 뭐 완전히 누워 있는 건 아닌데, 이런 경우는 규산지를 조금 추가해서 하심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등축률도 높일 수 있고 나달 무게도 정대시킬 수 있고 병해충 방지에도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판정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모든 논 필지를 다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자, 어느 분 것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 이 교수님 1호, 예, 1호. 예. 자, 여기입니다. 자, 동황단지는 웅계 2지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어딘지 아시겠죠? 네. 창문을 좀 내려주시고. 네. 예. 어디라고 말씀은 꼭 찍어서는 안 드리겠습니다. 토곡단지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옆 색도로 보면 이 교수님 쭉 길게 됐습니다. 저 정도면은, 예, 옆색도 좋고 아주 잎의 그 수광 태세도 빛을 보는 태세도 아주 좋습니다. 이 교수님 물바닥, 예, 물바닥이란다. 이 뭐 말도 잘 안 됩니다. 이 촌에 나오다 보면 저도 헷갈립니다. 당연히 논바닥이겠죠. 예, 물이 좀 뒷구석이니까 좀 많이 있네요. 자, 그러면 저 골짜기는 못 올라갑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예, 왼쪽으로 가봅시다. 예. 자,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출수가 이제 시작이 되죠. 이제 이것을 출수시라고 합니다. 한 10% 정도 됐을 때, 그러면 이제 이 전체 그 필지가 한 600평, 800평 안 되겠고 600평 정도 되는데, 600평 한 필지가 출수 시부터 이제 완성되는 데까지 거의 열흘 안에 사실은 끝나주면 가장, 일주일 안에 단시간에 끝나면 가장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하죠. 가능한 최대한 빨리 이제 출수가 동시에 되면 좋겠는데, 그 방법은 제가 여러 차례 교육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최대한 무효분할을 없애야 된다. 중간낙수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균형 시비를 하셔야 된다.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여기는 특별히 물관리도 얕게 걸러대기 진행이 되고 있으시니까 굳이 소위 입댄다고 그러죠. 입댈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저 위로, 위로 한번 비춰보세요. 예, 위에도 옆색도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자, 네. 자, 여기, 보시면, 물이 얕게 끌려대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도 요거 보이십니까? 이게 일명 뒷도구입니다. 뒤에. 그러니까, 이 찬물이 내려오면 바로 물을 대면은 이게 이제 사실은 벼 생육이 아주 안 좋습니다. 냉해를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추가로 도열병의 발생의 그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분을수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안시하려 봐도 뻔합니다. 28개, 30개 정도 됩니다. 이러면은 무효분을 많아지고, 제가 누군지 잘 압니다. 어느 분인지. 지금이라도 얕게 걸러대기 꼭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시죠? 본인 땅을 아실 겁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이 토곡입니다. 자, 물 얕게 대기는 했습니다. 얕게 걸러대기는 하고 계신데, 걸러대기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도 지금 잎이 너무 무성합니다. 그러니까 그 후반기 생육이 어떻습니까? 후반기에는 지금 소위 뒤심이 부족합니다. 잎색이 어떻습니까? 엽색도기로 하면은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너무 에너지 낭비를 많이 해버리죠. 똑같습니다. 인간 삶하고. 그래서 요것은 추비를, 알그름을 치바르 당 300평 1000제곱미터죠. 기준으로 질소 기준 1kg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곡은 저희들이 필지가 토곡이 한 50필지 정도 됩니다. 전체 다 돌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토곡 한번 보시죠. 네, 전체적으로. 네, 이것은 창문 열고. 자, 바깥에 쪽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토곡 천입니다. 예, 천이 있는데 물은
쫌쫌히 흐르고 있습니다. 네, 대추나무가 많이 있네요. 이것은 콩이고, 혹시 콩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예, 이게 콩잎입니다. 콩. 그리고 요 앞에는 예, 들깨죠. 예. 우리가 쌈 싸 먹을 때, 고기 구워 먹는다든지 회 먹을 때, 회 같은 거 드실 때 이 깻잎이 위쪽이 보드랍고 뒷면이 좀 까칠까칠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뒷면이 위를 향하게끔 해서 쌈을 싸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혀라든지 입천장에 무리가 안 갑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바로 겔대로 드시는데 뭐 스트롱 하신 분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여기는 보시면 지금 이 우측을 제가 돌아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말씀드립니다. 요게 이제 엽색도 6입니다. 6단계에서는 조금 무리수가 있습니다. 무리수가 있다는 후반기 생육이 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영양이 좀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추비를, 알곡을 이제 위해서 추비를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물은 제가 보니까 예, 얕게 걸러대기를 실천하고 계시네요. 이 정도면 뭐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왼쪽으로 한번 비춰보세요. 왼쪽으로. 예, 예, 왼쪽 저 곰포. 예. 이게 이제 곰포 사일리지인데 이게 소사료입니다. 예. 소사료인데 이게 이제 호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청보리 이런 것들을 심어서 이렇게 지어 놓죠. 그래서 발효를 시켜서 소사료를 줍니다. 자, 이제 이 트랙터 한번 앞에 한번 비춰보시죠. 네. 이 트랙터입니다. 이 트랙터 보시면, 자, 제 쪽으로 한번 밀어보세요. 네, 트랙터 보시면,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보통 사람 키만큼 타이어가 큽니다. 겁나게 크죠. 이게 뭐 몇 마력인가? 75마력인가? 정도 되어 보이고, 뭐 회사는 제가 밝히기가 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뭐 농기계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크죠? 멋져 보입니다. 자, 여기 뭐 지나가다가 또 나온 거니까 여기 이제 태비덤인데 뭔가 보이시죠? 이 교수님 좀 밀어보세요. 밑으로.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환삼덩굴이라고 하는 애입니다. 이 환삼덩굴은 어디 쓰는지 아시죠? 네, 이것을 에탄올 추출을 하든지 열 추출이죠. 열에 미지근한 물에 끓여내면은 여기에 이제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뭘 하느냐 하면은 이 머리가 좀 잘나게 하고 탈모도 방지하면서 이게 이제 신장이 좀 안 좋으신 분들도 일부 효과가 좀 있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들판에 이게 뭐냐 뭐 거칠거칠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는 잡초 이 하잘 것 없는 거 전부 제초제를 죽여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전부 약초입니다. 그래서 약초 공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시골에 계시면 장점이 뭡니까? 지금 농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꼭 놓치지 말고 이렇게 전원주택을 지어 계시는 분 또는 농가주택을 지어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시간 나실 때 바람도 선선하게 불 때 정자나무 밑에도 좋습니다. 선풍기 하나만 달아 놓으면 되니까 이렇게 자연에 있는 들판에 있는 약초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공부 그냥 해보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자,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것은 오른쪽으로 예, 쭉.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잘 보이시죠? 네, 밑으로. 예. 이게 이제 유수 형성인데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얇게 걸러대기가 실천되고 있네요. 잠자리라든지 이게 엄청 많습니다. 또 잎끝을 한번 보니까 잎끝이 바짝바짝 말라가지 않습니까? 예.
이 끝이 말이죠. 저거는 지금 병은 아닙니다. 병은 아니고 지금 양분 결핍으로 보입니다. 예, 병도 있네요. 끝잎 마른병이라고. 예. 뭉텅뭉텅하지 않습니까? 지금 포기가 너무 큽니다. 지금 이게 이제 드문모 심기도 아닌데 이렇게 크게 해버리면 나중에 낭패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동하겠습니다. 네, 창문. 자, 여기 보시면 조금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자, 위치가 어딘지 아시겠죠? 여기 개현입니다. 개현. 우리 전 사장님이 여기서 단지장님 하고 계시는데, 예,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비료가 좀 부족한 거, 이 부분들은 꼭 이제 후반기 생육을 위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또 뒷도구가 있죠. 이렇게 해놓으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벼수확을 많이 하시려고 과거에는 뭐 정말 밀식하고 논 뒤에까지 다 심고 하셨는데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양이 아니라 품질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저탄소의 시대입니다. 꼭 인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농촌 어메니티 쪽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잠자리, 나비, 무당벌레, 뭐 여러 가지 곤충들이 전부 자원이고 또 물이 또 수자원 자체도 또 자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는 약간 잎색이 요거는 지금 출수가 완전히 다 됐네요. 예, 수전기라고 합니다. 그죠? 수전기입니다. 이제부터 등숙이 됩니다. 알맹이가 찹니다. 근데 잘 보시면 잎색이 어떻습니까? 약간 노리끼리합니다. 엽색도계로 하면 5 정도 됩니다. 그죠? 립 칼라 차트 국제미장연구소에서 나온 거 있습니다. 그걸로 보시면 5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알걸음 필요합니다. 지금 오늘 제가 잘 봤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뭐 요즘 드론도 있고 여러 가지 시비할 수 있는, 시비는 싸움이 아니고 빌려주는 걸 시비라고 합니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촬영해가지고 어르신 와 계시는데 오늘 제가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연지구입니다. 다연지구 어딘지 아시겠죠? 네. 지금 예, 이 정도면은 후반기 생육이 엽색 문제 없습니다. 네. 더 빼보시죠. 네. 얘는 좀 부족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중간학수를 너무 잘 하셨네요. 얇게 걸러대기를 하셨네요. 지금 걸러댄 상태입니다. 다시 물을 대면 어떨지 모릅니다. 이거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자, 저 보니까 예, 물이 부족하죠. 물이 부족한 데는 다시 물을 대면, 관계를 하면은 양분이 다시 용출되고 뿌리가 새롭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물을 먼저 한번 대 보십시오. 대 보시고 한 4, 5일 정도 기다려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그런데도 엽색이 변하지 않는다. 4, 5일 정도 지났는데도 그럴 때는 시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점 꼭 인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육매장입니다. 저건 이제 블루베리입니다. 자, 이쪽에 이제 보시면, 네. 네, 요것도 이제, 이거 물이 없네요. 물을 이제, 지금 얇게 걸러대기. 이쪽이, 저수지 물은 충분히 있을 건데, 이거 확인해 보고, 지금은 물을 주셔야 되고, 이렇게 앞에 내놓으시면, 그 이양하고 남은 거 반드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잎끝이 마르는 증상은 생리적으로도 나타나고 또 병리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생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분이 부족해서 잎끝에 신엽, 신초, 새로 나는 부분이 이제 잘 자라야 되는데 못 자라는 생리적인 그런 장애가 나타나는 게 대부분입니다. 주로 이제 병이 들었다 하면은 상당히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병증인지 아니면 생리적 장애인지를 꼭 전문가 분들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돌려보시죠. 돌려봅시다. 자, 이제 밑으로 한번 비춰보실까요? 예, 밑에, 예, 물이 일명 짜작하게 바닥에만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 되고, 물을 지나치게 일찍 떼시는 것도 미질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확하기 보통 열흘 전에 물을 떼시면 됩니다. 단, 이제 너무 건조한다. 그러니까 배수가 잘 되는 그러한 땅은 한 일주일 전에, 수확하기 일주일 전에 빼시면 되고, 소위 고논 있지 않습니까? 물을 빼도 잘 거의 안 빠지는 논, 이런 논은 한 2주, 뭐 길게는 또 3주, 본인들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엽기가 많이 있네요. 친환경도 좋지만 잡초 방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왕우렁이 투입하실 때 잘못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균팽기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균팽 작업이 돼야 물을 한 5cm, 6cm 담궜을 때 우렁이가 전체적으로 잡초를 뜯어 먹습니다. 그게 이제 고르지 못하면 저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렁이가 엽기도 먹습니다. 그런데 조금 커버리면 우렁이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새싹이 돋아날 때 잡초가 그때 먹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인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전체적으로 지금 관수를 하셔야 됩니다. 꼭 관수를 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기 생육의 양분이 어떻게 될까도 한번 예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침에는 일찍 나오시면은 그렇게 덥지 않습니다. 뭐 8월 15일 이후 되면은 선선해집니다.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듯이 선선해지니까 아주 좋은 가을로, 지금은 입추가 이미 지났죠. 아마 오늘 내일이 말복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후반기 생육을 위해서 자기 논의 엽색을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제 다현지구가 방금 지나왔는데, 저 하얀 거는 곰포라고 말씀드렸죠. 곰포 사일리지 소먹입니다. 소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옥수수를 이제 많이 했죠. 옥수수를 했는데 그걸 이제 엔실리지라고 합니다. 했는데 지금은 저렇게 곰포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운기도 지나가고 지금 아마 약재 방제하러 이동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 전력을 제가, 자, 이 교수님 이제는 전체를 한번 비춰보시죠. 들었어. 이게 이제 우리 어린균 국류면입니다. 국류면 맨 사무소 뒤쪽인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뭐 시골살이가 정말 좋습니다. 단지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의료 혜택이 조금 거시기하다 하는 말씀들을 조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의료 부분에서 요즘은 이제 길이 시간이지 않습니까? 길이 좀 잘 돼 있고 하니까 뭐 보건소 정도 웬만한 응급처치할 수 있는 정도만이라도 좀 잘 돼 있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혼자 오시지 말고 그 시골에 가면은 빈집들 개량을 하셔가지고 한 2달 그냥 살이 연습 있지 않습니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오시면 재미없습니다. 꼭 부부간에 또는 또 친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오시면 시골살이 정말 재밌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너무 할 게 없다 하시는데 그건 모르니까 할 게 없는 겁니다. 공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 보면은 교수님 할 게 없어요. 아니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모른다는 것 자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골에 오시면 공부할 게 정말 많습니다. 이게 좀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공부는 뭐냐면 첫째 농사 짓는 법 뭐 안 배우셔도 됩니다. 너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웃이 따라서 이웃이하고 이제 지내시면서 저기 호박 심네, 저기 고추 심네 하면은 따라서 저도 좀 같이 좀 해주세요. 같이 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텃밭 가꾸기. 그래서 한 2-3번만 해보시면은 시즌도 이제 계절도 알고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오셔가지고 또 음식 요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늘린 게 전부 농산물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은 아주 재미있는 시골살이 됩니다. 그리고 친구분들 여러분 계시면 당구다이 하나 놓을 수도 있고 요즘 당구가 또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탁구 같은 것도 괜찮죠. 그럼 시골에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요즘은 그 그라운드 골프, 뭐 파크 골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한 거 이거 아주 저렴합니다. 그 채구입하고 뭐 다 하는데 아니면 얻어도 됩니다. 아니면 시골에 가시면 또 공용으로 쓰시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시골살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한번 비춰보실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고추입니다. 이 붉은 고추도 있고, 이 고추 잎도 있죠? 위에 있는 거 제대로 잘 못 자란 거 한번 빼보시죠. 예. 잘 못 자란 건 어떻습니까? 예, 저런 거는 그냥 장 있지 않습니까? 간장 조림을 하셔가지고 드시면 되고, 밑에 지금 저 수확을 안 하고 약간 이제 변색이 되는 거 있습니다. 이게 저기 떨어진 것도 있네요. 저런 경우는 상당히 좀 그거 합니다.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비가 많이 온다든지 했을 때 저렇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관, 이 줄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이제 소물게 심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안 떨어지게 하는 방법도 서로 의논도 하시고 재미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골살이 하시면 퇴직하시고 하시면 이거 한 줄 이상 하면 골뱅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좀 많이 하시고 그냥 시골살이 하시는 분들은 들깨잎도 요것도 뭐 한 10포기 20포기만 해도 얼마든지 고기 구워 드시고 뭐 낚시해서 또 매운탕 끓이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죠. 뭐 좀 이따가 앞에 또 다른 장면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하천에 물도 여기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 거의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청년이 70대니까 저는 70대신 분들을 어르신 안 합니다. 그냥 청년님 이래 합니다. 형님 뭐 친구 이래 합니다. 그 70 나이도 아닙니다. 요새는. 이 앞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제 경로당도 있죠. 그 다음에 마을 해관도 이렇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안에 지금 안 보이지만은 여러분이 앉아 계십니다. 보통 한 20분 정도씩 계시죠. 여가 생활 뭐 하실 수 있고 또 조금 전에 이제 이 정자 있지 않습니까? 다시 비춰볼까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냇물이 흐르는데 이 정자 한번 보십시오. 딱 이 느티나무 두 포기네요. 두 포기 사이에 정자 딱 만들어 놓고 이 선풍기 하나만 딱 해놓으면 여름에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이런 데 또 쉬시고 그래서 이제 시골에 자 또 한번 한번 보십시오. 뭐 말리는 것 같습니까? 이게 깨입니다. 깨. 참깨. 이건 들깨가 아니고 참깨 털어서 이렇게 이제 말리실 때 이
지금 차가 안 다니니까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하나 깔고 그 위에 이렇게 덮어놔야 새라든지 설출이 피해를 안 받습니다. 꼭 이렇게 이제 참깨를 말리시면 시간 지나면 한 4, 5일 정도만 말리면 툭툭 튑니다. 그래서 나중엔 도리깨로 털털털 털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콩입니다. 뭐 없는 게 없네요. 여기 해바라기도 있네요. 고개 딱 숙이가 있습니다. 알맹이가 찬 거죠. 예.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일명 이제 강아지 풀 어릴 때 갖고 놀던 거예요. 보십시오. 뭐 꽃도 뭐 달리아, 뭐 칸나 여러 종류를 심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벼가 주운 목적이기 때문에 시골살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돌려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네, 울타리가 있죠. 울타리에 한번 보십시오. 예, 저기 호박입니다. 네, 호박도 있고 뭐 없는 게 없죠. 네, 여기 이제 사모님 여사님께서 방금 나오셔서 뭐 하십니까 해서 제가 시골살이 장점을 좀 말씀드린다 했더니 아주 좋아하시네요. 자, 지금 이제 집은 제가 찍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밑으로 찍어서 조금 거시기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자, 어쨌든 자, 저 위에 보시면 능수화도 있고 이웃이 같이 친구분들, 마음 맞는 분들, 형제간들 같이 사시면 좋습니다. 자, 이 안쪽을 사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다 뭐 모든 필지를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자, 이게 한번 보시면 창고죠. 뭐 제가 잘 아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이모작 하셔가지고 조금 애를 많이 보셨는데, 애를 쓰셨다 해야 되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여기는 이제 퇴비를 만드는 발효를 지금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소똥이죠, 일명 이제 우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작물 키우는 데는 아주 좋죠. 그래서 저렇게 꼭 비닐로 덮어 두셔야 됩니다. 아니면 천장에 있는 속에서 꼭 발효를 시키고 냄새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을 한번 비춰보시죠. 예.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죠? 예, 곰포입니다. 곰포. 예. 자, 이렇게 이제 시골살이 하시면 뭐 여러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촬영 중에 이제 우리 우리 버섯 중에 제일 가치 있는 버섯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버섯이 있지만 영지버섯 이름이 영지버섯 우리 사모님 전화가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탄소 농법 실현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뭐 촬영도 해주시고 우리 또 여러 가지 관리 학생들 또 실험하러 왔을 때 수박도 매일 해주시기 너무 미안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제가 꼭 드려야 되는데 지금 아스파라거스를 이 쌀이 돈이 안 되니까 이 아스파라거스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거 참 도움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농촌 좀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골에 논을 예를 들어서 뭐 100마지기까지 있으면 과거에는 부자였다 하는데 지금은 쌀 팔아서는 돈 별로 못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처 방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에 관해서도 진지하게 저희들이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제가 또 이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10분 발휘해서 좀 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콩이죠. 이렇게 콩을 태광콩이죠. 이렇게 재배를 해놨습니다. 자, 이제 출수가 되고 있네요. 여기 이제 대추나무입니다. 그죠? 옛날에 드라마 속에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대추나무에 사랑이 걸릴 수 있나요? 예, 대추나무입니다. 여기는 콩을 좀 많이 재배하죠. 그러니까 이제 벼 대치 작물로 콩을 좀 많이 장려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예. 예, 요렇게. 여기는 지금 한번 보십시오. 키가 큰 거 줄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료 줄 때 조금 시용 방법에 조금 그거 하다든지 아니면 이모작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이모작을 하면은 이제 시설 재배하면은 저런 경우가 일부, 아니면은 시설 재배 아니더라도 다비성 작물, 비료를 많이 소비하는 작물은 저런 경우가 일부 나타납니다. 자, 오늘 촬영은 국류면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또 아래 또 끝내려고 하니까 우리 또 어르신들이 왜 우리 동네는 뺐노 하시는 또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하천이 한번 보십시오. 이 물이 엄청 많이 흘렀네요. 저기 한번 보시면 이 들깨를 엄청 많이 하시네요. 자, 이제 다는 못하니까 일단 또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끄시죠. 네. 오다가 옆에 아주 재밌는 장면을 지금, 자, 여기는 뭐 하는 거냐 하면, 여기 이제 집을 짓습니다. 짓는데 시골 이제 집이죠. 이렇게 이제 지으면 이오지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촌하시는 분이죠. 자, 오른쪽은 포도가 있습니다. 방금 기농, 기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오지를 잘 만나야 된다는 것은 혼자서 오시면 아무것도 지금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오지하고 같이 이제 막걸리 한잔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말씀 들어보면은 뭐 어떤 분들은 시골에 오시면서 한 뭐 5억, 6억을 투자를 해가 집을 지으시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큰일 납니다. 그래 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이제 시골살이, 이제 뭐 벽 같은 거 이런 거 좀 수선해서 이제 한번 해보시고, 뭐 지붕은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안에 내부 이제 벽면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백지도 바르고 이래 하시면서, 그래가 완전 사투리네요. 그렇게 한번 해서 시골살이를 해보시면 인심도 느끼실 수 있고 내가 뭘 할 것인가를 또 결정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정 못 붙이고 떠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웃이하고 관계는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시골 인심이 어떻고 그런 말씀 하시는데, 인심은 그대로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시골에 뭐 새로운 분들이 안 오셔서 문제지, 뭐 오시는데 뭐 텃세 뭐 그런 말씀 하시는, 텃세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하는가에 따라 있기 때문에, 도시 생활을 하던처럼 내가 뭐 좋은 차를 타고 또는 좋은 집을 짓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질감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스스로는 또 잘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장님이라든지 또 분유회장님, 또 이제 원로 이제 분들이 계십니다. 시골 가시면 꼭 막걸리 한 잔 사들고 가셔가지고 술 한 잔 하시면서, 그래 뭐 나는 이곳이 좋아서 한번 살아보려고 왔다고, 하소연은 좀 그렇고 뭐 진솔하게 말씀을 하시면은 아주 잘 해주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뭐 막말로 표현합니다. 아주 뭐 고급차 뭐 그리고 또 양복 입고 시골에 탁 가시가 하면 그거 좀 이질감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뭐 제가 말씀 꼭 드려야 할 부분입니다. 이 사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실천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시골이 좋아서 왔다, 꼭 여기에 살고 싶다 하시면은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무리하게 돈을 투자해서 집을 지으시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지나오면서 다 못 찍었지만은 뽕나무 옆에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시골 마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저는 계연단지입니다. 지금 뭐 여기는 제가 뭐 자주 오고 하니까 뭐 어르신들, 청년분들이죠. 청년분들이 아주 좋아하십니다. 인기가 좀 있습니다. 이 동에 오면 봉황단지도 좀 인기가 있고 여기 텃밭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가꾸시면 됩니다. 굳이 뭐 크게 하실 이유도 없고, 물론 이제 기초는 다릅니다. 기초는 교육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군뱅이 쪽을, 산업곤충 쪽을 이제 장려를 하지만, 이제 이게 일반 기존의 농업하고 어느 정도 매치가 돼야 됩니다. 매치를 시켜서 하실 수 있도록 권해드립니다. 오른쪽으로 비춰보시죠. 자,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오른쪽, 여기 한번 보십시오. 쓰레기 분리하는 데도 있고, 정자 비춰보세요. 정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주차장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시골살이 할만하다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옆에 또 집이 엄청 많은데 제가 다 뭐 소개 드릴 수는 없고 요 정도로 하고 그려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실새삼도 있네요. 아주 친환경만 하시면 저런 것들이 전부 약초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크루징합니다.